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과 인접한 김제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조사하는 경찰이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지난해 10월 신탁계약 사실을 숨긴 임대사업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시어머니 B씨는 마당에 나와 있다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2억 원을 리딩방 가입비 등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38건으로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25건이 2월에서 5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88%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소방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산불 가능성이 크고 전국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조사하는 경찰이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 48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1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이 계약은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임차인들은 지난해 10월 임대사업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과 인접한 김제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김제 씨에 이어진 시의원들의 정책 제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4년 3월 14일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건 집행부와 의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며 우리 김제 기업들의 현실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해줄 조력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천동 형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도 새만금 기본계획 내 새만금 지역 광역 기반 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사업 부지 규모와 고형 연료화 시설 처리량을 살펴보면 처리시설 중에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량이 높은 소각 및 고형 연료화 처리량은 김제 지역이 군산 지역 280톤의 2.7배, 부안 지역 240톤의 3배나 높은 740톤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제 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민들과 협의 및 의견 수렴 없이 폐기물 처리 시설 위치가 수정되어 신포항과 불과 약 3km 지점으로 변경 설치되도록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 시설과 고형 연료화 처리 시설 위치가 군산 지역은 만경강과 가까운 거리에, 부안 지역은 동진강과 가까운 거리에 계획되어 있고 김제 지역도 육지와 가까운 거리에 계획되어 있어 모두 김제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제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새만금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통상닥터는 대기업 해외 현지 법인 및 수출 업무를 직접 수행 담당하였던 전문가로 구성돼 통상닥터 1인이 소수 지정 기업을 전담합니다. 바이어 발굴 및 대응, 수출 마케팅 수행, 계약 대금 회수, 지원 사업 연계 등 수출 업무 원스톱 지원과 지정 기업 전담 컨설팅 및 끊임없는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책임 운영으로 기존 지원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기업 맞춤형 심화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에서는 21년도에 통상닥터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확인했고 22년도에 22개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통상닥터를 권역별 배치해 당해 수출액 64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 내 기업의 수출 증가를 통한 매출 상승은 세수 확보로 직결돼 재정 자립도 10.02%의 낮은 재정 여건을 가진 우리 김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서울시는 2019년에 10년가량 비어 있었던 대형 물류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서울책 보고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책 보고는 서울시가 오래된 책의 가치를 담아 만든 공공 헌책방이자 오래된 책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고 시대 정신과 사람의 체온을 품는 헌책을 보물로 만드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시군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김제 시민들은 김제시 의무나 인프라가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벽골제 1호를 비롯하여 김제시에서는 한적하고 평안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조용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훌륭한 자연 공간에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7일 밤 9시쯤 익산시 성당면에서 55살 A씨가 집 마당에 있던 시어머니 91살 B씨를 차로 치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말마다 B씨를 돌보기 위해 B씨 집에서 생활했으며 당시 마당으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사고 전부터 마당에 나와 있다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40살 A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영업이사 32살 B씨 등 21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 주식 투자자 46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리딩방 가입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딩방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사교육비가 다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지역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사교육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 원, 2022년 26조 원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1%가 급증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둔화 모습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 지난 5년 사이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당 월 평균 4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월 평균 한 명당 44만 9천 원과 39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교육비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지출한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67만 1천 원,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지출한 사교육비 18만 3천 원의 3.7배에 이릅니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전국 최초로 60만 원대를 돌파하여 62.8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사교육비가 27.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전남과 약 2.3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광역시 평균보다 2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중소도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광역시와 비슷했고 읍면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 9천 원으로 서울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사교육 정책의 중요한 지표인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84.8%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전남은 68%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와 지역 교육청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제시 용지면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하던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은 용지보건지소와 한 도기원에서 약을 처방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다만 약국이 개설되면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년 대비 창업기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북자치도 창업기업 수는 4만 3천여 개로 전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창업기업 증감률이 6%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로 전북자치도는 창업지원 부서 확대와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인 올해 총선에서 전북을 대변할 수 있는 시대정신과 발전 전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전북은 민주당 초강세 지역으로 민주당의 당론이나 주류의 논리가 지역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정작 특별자치도에 맞는 비전은 총선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에선 윤석열 심판, 검사 정권 심판 깃발이 주로 나부꼈다고 합니다. 대신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구를 살린 새로운 공약은 전무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21대 총선까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얼마만큼의 예산을 따오겠다라는 약속이라도 했었지만 지금은 공약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합니다. 지역 소멸과 특별자치도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의료 대란 속에서 남원 공공의대 공약은 21대 총선에선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지역 수출기업 지원과 컨설팅을 위한 김제시 수출기업 글로벌 진출 설명회가 지평선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김제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지역 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 사업과 해외 시장 동향 파악, 해외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했습니다. 김제 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대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통합 마케팅이나 물류비 지원 등의 다양한 수출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 강화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수출액 약 3억 6,500만 달러, 우리 돈 4,85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관광열차인 국악와인열차가 청량리역에서 관광객 200여 명을 태우고 남원에 옵니다. 남원시는 국악와인열차가 이달에만 3번 왔다며 춘향제가 열리는 5월에 열차 이용 국내 여행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맞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발굴해서 남원을 찾는 방문객이 좋은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